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8번째 강좌입니다. JSP 모델 2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목차는요. 다시 보는 JSP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자, 이것을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MVC 패턴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요청 전달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2로 여기서 배운 모델 2로 방명록을 만드는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 1인데요. 자, 모델 1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JSP가요 그 요청을 받습니다. 즉 컨트롤러가 하는 일을 JSP가 일단 해요. 자, 그래서 뭐 DB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DB로부터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때는 이 모델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모델 역할은 별도의 자바 객체를 만들어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기능을 이미 분리를 시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뷰를 JSP가 또 담당을 했습니다. 이 뷰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HTML 코드를 동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뷰가 하는 일입니다. 자, 어쨌든 모델 1은 컨트롤러와 뷰와 모델이 모두 JSP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 JSP가 이 세 가지 일을 모두 다 진행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모델 2라는 것은 뭘까요? 모델 2는 모델 1보다 당연히 늦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더 발전된 겁니다. 모델 1의 단점을 발전시킨 게 바로 모델 2입니다. 자, 그럼 모델 1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였냐면요. 네, 보시는 바대로 컨트롤러와 뷰와 모델이 JSP라는 파일 하나에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자,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계속 나누는 작업이에요. 기능들을 분리하고 나눕니다. 자, 그래서 모듈화를 시켜서 이것들을 모듈들을 조립을 해서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조립을 해서 쓰는 게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근데 이 JSP가 너무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프로그래밍이 너무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능을 좀 나누는 게 모델 2 방식이고요. 자, 모델 2는 이렇게 컨트롤러와 모델과 JSP를 각각 다른 개념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서블릿이 받아요. 서블릿이 요청을 받고 그때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가져와야 될 때는 이렇게 모델에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델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는 결과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라는 것은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과를 잘 받아와요. 자, 그러면 컨트롤러는 이번에 사용자에게 그 받아온 결과를 예쁘게 꾸며서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 JSP에게 일을 시킵니다. 이 JSP로 요청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JSP가 요청을 전달받으면서 리퀘스트 객체가 요청이잖아요. 이 리퀘스트에 모델로부터 가져온 데이터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컨트롤러죠. 컨트롤러가 모델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리퀘스트 객체에 담아서 이제 뷰한테 전달을 하면 토스를 하는 거죠. 토스를 하면 뷰가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HTML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VC 패턴인데요. 사실 이 MVC 패턴은 모델 2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일단 MVC 패턴은 말 그대로 M과 V와 C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 백엔드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백엔드라는 것은 뒤끝 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보지 않는 뒷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러, 즉 서블릿과 모델, 퓨어 자바 객체는 웹 디벨로퍼가 보통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직접 사용자들이 클릭하고 눈에 다시 할게요. 직접 사용자들이 눈으로 보고 그
그리고 뭐 클릭하고 이용하는 부분을 프론트엔드라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웹 퍼블리셔나 웹 디자이너 같은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분리를 한 거예요. 근데 컨트롤러와 모델과 뷰는 이미 모델 2에서 분리가 돼 있었죠. 이 모델 2와 MVC 패턴이 가지는 가장 큰 다른 점은요, 바로 이 컨트롤러가 하나냐 또는 여러 개냐라는 겁니다. 자, 모델 2에서는 컨트롤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요청 하나하나마다 컨트롤러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MVC 패턴은요, 컨트롤러가 딱 하나만 존재해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모든 요청을 받고요, 또 모든 일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요청 전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그림을 먼저 보실게요. 일단 어느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이 남자와 통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안 받죠? 이 전화들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안내원 또는 상담원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 이 사람과, 이 하얀색 셔츠 입고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싶은데 좀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안내하는 사람이 보통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해서 저에게 응답을 해줍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요, 안내원이 해당 부서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 사람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먼저 걸었잖아요. 그 전화를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즉 토스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안내원이요,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다시 연결하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다시 이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편할까요? 첫 번째 방법이 편할 겁니다. 자, 근데 이 안내원이 이 사람에게 전화를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는 돌려주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인 상황이라면 이 두 번째 방법을 써야겠죠. 자, 컨트롤러와 뷰가 보이죠?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JSP에게 요청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전달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다시 컨트롤러가 클라이언트에게, 야, 내가 지금 바로 전달해 줄 상황이 안 되니까 네가 이러이러한 주소로 다시 요청을 해. 다시 이 뷰에게 요청을 해 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똑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그림에서처럼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직접 토스해주는 방식, 전달해주는 방식과 다시 이 번호로 전화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거는 방식, 똑같이 컨트롤러가 이 안내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내원이고 이제 사용자가, 즉 브라우저가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컨트롤러가 바로 이 JSP로 요청을 전달해주는 방법 하나, 그리고 이 브라우저에게 JSP의 주소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라우저가 다시 그 JSP로 요청을 하는 방법, 두 개가 존재합니다. 글을 좀 읽어보면요, 컨트롤러에게 페이지를 요청하면 컨트롤러가 해당 JSP에게 페이지 생성을 요청하고 그 JSP가 직접 응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한 번의 요청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컨트롤러에게 페이지를 요청하면 컨트롤러가 해당 JSP의 주소를 다시 알려주면 다시 그 주소로 페이지를 요청하게 되면, 좀 복잡하죠 말이, 해당 JSP가 페이지를 생성하여 응답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 써요 원래. 자, 그러면 여기서는 두 번의 요청인 거예요. 자, 한 번의 요청과 두 번의 요청이 헷갈리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안내원이 이 사람한테 해당 부서로 전화를 연결해주면 전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쵸? 전화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한 번의 전화를 검으로써, 그쵸? 이 사람과 바로 통화를 할 수 있었죠. 자, 근데 이 안내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럼 안내양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잖아요. 그쵸? 첫 번째 전화는 끊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전화번호로 다시 통화를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전화를 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 번의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요청을 전달해주면 한 번의 요청으로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요청이 한 번입니다. 자, 근데 컨트롤러가 다시 이 페이지 주소로, 이 JSP 주소로 요청을 다시 하세요 라고 해주면
이 클라이언트는 이미 한 번의 요청이 끝난 거고요. 다시 그 JSP에게 요청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요청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 차이점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방식, 그러니까 요청을 전달하는 방식을 디스패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블릿에서 해당 JSP를 호출할 때 요청 정보를 유지한 채로 다른 서블릿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리스트에서 성적 추가 화면으로 이동할 때 요게 디스패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다이렉트 방식은 언제 쓰냐? 서블릿에서 요청 로직을 수행한 결과 어떤 페이지에 갱신이 발생하였고 브라우저가 갱신이 발생한 페이지를 다시 요청해야 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이 성적 추가나 또는 수정이나 삭제 같은 게 되겠죠. 우리가 성적을 추가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성적이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사용자들은. 그래서 다시 확인하라고 요청을 다시 하라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리다이렉트 방식이에요. 지금 말로만 들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좀 이따가 저랑 같이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내용입니다.